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생산해주면 나는 맛있게 소비해야지 라는 게 얼마 전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생산해서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4060 세대는 전문 도메인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AI로 잘 활용한다면은 기존의 대부분 생각하셨던 게 이걸 바탕으로 내가 블로그 글을 쓸까? 쇼츠 생성해 주는 걸 해볼까?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나만의 전문 도메인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에 필요한 어떤 뭐 챗봇이라던가 프로그램들, 만약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맞는 동화책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논문을 만들어주는, 정말 어떤 이 코딩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상상력의 나래는 굉장히 엄청나게 펼쳐진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때라는 걸 좀 이야기 드리고. 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코딩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녀석을 만나가지고요, 밤샘 코딩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5월 29일 목요일인데, 제가 지금 밤 8시 40분에 만나서 이렇게 좀 요즘에 핫한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촬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해봤는데, 지금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오는 길입니다. 제가 지금 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멋진 촬영을 위해서 왔습니다. 저랑도 이제 되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배웠었는데, 좀 학교에서는 좀 어떤 것들을 좀 가르치고 계신지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는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기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소개를 안 드렸는데, 선생님이라는 거 알겠는데 닉네임을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페르소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 닉네임은 잘생긴 프로쌤입니다. 그래서 실력보다는 외모로 승부한다라고 하는 좀 재미난 컨셉으로 살고 있는 잘생긴 프로쌤으로 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측면에는 푸른색 사자를 쫓는 굉장히 얼토당토한 마치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아주 엉뚱발랄한 그런 캐릭터로, 또 그러나 열심히 실험하는 그런 캐릭터로 블루 라이언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는 또 이제 4060 세대를 위한 미들스쿨 AI 실험실을 좀 같이 좀 파트너로서 저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저희가 4060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요즘에 어떤 걸 배우고 있죠? 4060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약간 뒤처져 있고 포머라고 하는, 야 이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나만 빠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분들과, 얼마 전에 윈도우즈 컴퓨터랑 맥 컴퓨터에 MCP 서버를 세팅을 했고요, 최근엔 바이브 코딩을 진행하면서 자동화를 하면서 4060 세대가 맞나? 이게 팔로워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 밤새서 실험하고 또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감동도 좀 받기도 하고요. 또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같이 뭔가를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성은 좀 그게 아니었는데, 다들 좀 약간 요즘에 불 붙으셔가지고, 저도 좀 원래 코딩이나 좀 뭐 AI 관심은 있던 사람이지만, 뭐 코딩 쪽은 약간 좀 저도 비개발자로서 어려웠던 영역인데,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이제 바이브 코딩 해서 저희가 채널에서도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도 좀 소개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4060이 이 바이브 코딩이 굉장히 좀 적합한, 굉장히 좀 기회가 있는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약간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LLM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다라고 좀 해서, 저희가 뭐 클로드 코드나 뭐 저희가 뭐 많이 알려진 뭐 커서나 뭐 다양한 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좀 4060 세대가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툴을 하나 정해서 좀 지금 같이 좀 배워보고 있는데, 사실 4060이라고 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대한민국 거의 상위 지금 1%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너는 마케팅 전문가야라고 하면서 이제 언어 모델로서의 어떤 답변을 내주는 정도의 LLM을 활용한다면 AI가 원래부터 잘하는 거는 이제 코딩을 굉장히 좀 잘 하는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어떤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코딩 벤치마크 점수인 걸로만 보더라도 이 모델이 가장 파워풀하게 작동하는 거는 개발 쪽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저희도 요즘에 그걸 공부하면서 생각보다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시야가 한 요 정도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넓어져서 얘로 갖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다. 예, 그래서 준호쌤이 또 기존에 또 오랫동안 개발을 해오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좀 그거를 굉장히 좀 쉽게 좀 저희가 전달하면서 또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들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 그 AI나 이런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 약간 이런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실 텐데 뭐 클로드 코드를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뭐 준호쌤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존에 이제 이런 개발자들만 쓰던 어떤 문법들을 이제 얘가 자연어로 중간에 이제 통역을 해줘가지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이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코딩 어시스턴트의 개념이라고 좀 제가 요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해주는 다양한 툴들이 있지만 가장 인기가 있었던 툴이 이제 커서였는데 이제 커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LLM을 바탕으로 이제 코딩을 도와주는 툴인데 그중에 이제 클로드 모델을 사용했었고 그 클로드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그걸 제공해주는 이 원작자가 등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그 어떤 분들에게는 또 이런 IDE라고 하잖아요. 개발 환경 그 커서 그게 이제 VS 코드의 그 인터페이스랑 거의 유사하게 만든 툴이 이제 커서인데 그것조차 약간 어려우신 분들에게 그냥 덩그라니 그냥 대화창 하나만 딱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자연어로 내가 질문을 통해서 이제 코딩을 생성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컴퓨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거나 이런 걸 도와주는 게 이제 클로드 코드나 이제 오픈 AI 코덱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요즘 그 부분에 굉장히 꽂혀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생소하신 단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계속 자주 듣게 될 용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좀 언급은 하셨지만 저희가 또 요즘에 또 화두가 클로드 코드 전에 MCP라는 게 굉장히 화두였잖아요. 이 MCP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MCP라고 하는 게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하는 건 이제 LLM이에요. 그러니까 LLM은 뭔가를 생각하고 움직일 때 생각 주머니 안에 뭔가 상황을 넣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모델,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아무리 천재지만 혼자서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도와줄 행동대장하고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화 방식을 MCP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클로드에서 먼저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라. LLM이 천재지만 혼자 다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행동대장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우리가 대충 좀 정해가지고 챗GPT도 이렇게 편안하게 행동대장하고 대화하고 또 그 행동대장 또 클로드하고도 좀 대화하고 제미나이가 저쪽에서 야 나도 저 행동대장하고 얘기 좀 할게. 그래 같이 얘기 좀 해. 이렇게 좀 같이 좀 잘 살면 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 대화 방식을 MCP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모든 그 오픈 AI, 제미나이, 클로드에서 발표했던 게 MCP라고 얘기 드렸는데 한 가지가 더 있었네요. 바로 그게 GitHub이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검색을 할 때 이제 그 검색의 좀 심층 리서치 기능에 대부분 GitHub과 연결하게끔 모든 언어 모델들이 다 연동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코딩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노다지, 금광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GitHub의 첫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github.com이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로그인에 성공을 하시게 되면은 저도 뭐 이것저것 막 테스트한다고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오른쪽에 이제 뭐 저는 이제 사진을 놨는데요.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를 눌러 보시게 되면
제가 다니면서 그 천재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떻게 보면 코드 보관소들을 야, 이거 대박이다라는 것들을 전부 스타 버튼을, 즐겨찾기 버튼을 눌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클로드, 태스크 마스터, 커서, 메모리 뱅크, 오썸, 고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발명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천재들이 만들어놨던 것들을 어느 순간에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 이런 문제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평소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블로그를 돌아다니고, 스레드를 돌아다니고, X를 돌아다니고, 또 허민님께서 추천해주셨던 또 레딧을 돌아다니고 하면서 이게 뜨면 확인하고 무조건 스타 눌러놓는 거죠. 그럼 이렇게 즐겨찾기가 쭉 돼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오썸, MCP 서버스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이 공간에 이런 코드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설명까지도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 영어죠. 다 영어고 뭔가 좋은 얘기가 있는데 이 좋은 얘기가 나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게 스크롤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게 제가 요거를 딱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오늘 뭐 클로드 코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럼 이제 클로드로 가볼게요, 그냥.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고 나서 어렵지 않은 거죠. 이 사이트 내용 혹은 이 GitHub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이거 상상도 못했던 얘기거든요. 그것도 클로드는 인터넷 검색도 안 되던 아이거든요. 알아서 GitHub에 들어가서 내용을 분석하고 저 방대한 정보를 이제 바탕으로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가장 큰 벽은 개발자들이 이제 영어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해서라기보다는 계속 보니까 익숙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설치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단계씩 이제 들어가다 보면, 물론 이제 이건 이렇게 되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MCP 서버를 만약에 발견했다 그러면, 야, 그건 그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거냐? 물어보고, 또 들어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나서, 아,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 클로드 코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고, 아, 그렇게 설치하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내 컴퓨터에서는 저게 지금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너 이거 참고해서 네가 알아서 설치해? 이걸로 끝나는 거고. 클로드 코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왜? 설치해 줄까? 잘 안 돼? 뭐부터 할 거니?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웹사이트에서 바라보는 클로드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클로드 코드가 똑같은 일을 처리할 때 마지막까지 자연어로 간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걸로 끝나면요, 이걸로 배운 다음에 다시 개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너무나 잘해주는 친구가 커서였던 거. 그럼 커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시겠지만 커서는 LLM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 커서는 클로드를 데려오는 애고, 그 다음에 클로드 그 LLM을 데려오는 애고, 엔트로피, 그 다음에 오픈 AI LLM을 데려오는 거나, 걔네들이 힘을 발휘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갖다가 파는 가게가 아니라 원조 맛집이 메뉴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장사에 아주 진심을 가지고 팔게 되면 사람들이 원조 맛집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클로드 코드가 지금 본격적으로 메뉴 개발해가지고 장사를 제대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기서 좀 더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저 내용조차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 수준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런 어려운 용어들, 뭐 아이텀이라던가 리드코드나 이런 것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뭐 아예 개발 지식이 없는 수준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그 GitHub 페이지에서 저희 뭐 수업 때는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기서 또 마법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GitHub에서 또 얘네가 갖고 있는 너무 방대한 문서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자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 엄청난 서비스를 또 만들었습니다. GitHub 주소 대신에 GitHub을 지우신 다음에 지우고 딥위키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P 위키 WIKI 이렇게 바뀌면 매직이 일어납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자, GitHub이라는 단어 대신에 딥위키라는 단어만 바꿔 썼습니다.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오, 이거야. 그러면은 어휴. 그러면은 좀 전혀 다른 느낌의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GitHub에서 만든 이제 저 오른쪽에 보시면 Powered by 데빈이라고 써 있죠. 데빈은 거의 코딩 어시스턴트의 거의 약간 거의 조상님 같은 되게 뛰어난 어떤 개발 도구인데요. 그 데빈이라는 모델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늘 항상 눈여겨봤던 저 딥리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키시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보를 가져와 줍니다. 여기서도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비개발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글로 치고 있습니다. 네. 그죠? 한글도 됩니다. 오! 이걸 심지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사람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하고의 격차는 이거 지금 금강에 저희를 지금 이렇게 채굴 할 수 있게끔 뒀는데 요거를 안 채굴한다? 저희는 약간 이게 밭에서 이제 그 자갈밭에서 이 진주를 발견하는 확률이 낮은 게임에 계속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GitHub이라는 공간에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진짜 엄청난 보석들을 이제 금강에서 이제 채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도 이런 저희 같은 비개발자들이 이용하기 쉽게끔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저렇게 봇을 이렇게 또 도입을 해서 한번 좀 기다려 볼게요. 저는 굉장히 좀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내용을 나는 지금 현재 1인 사업자고 뭐 AI 관련된 유튜브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크리에이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첨언을 하면 더 자세하게 얘가 설명해주고 설치 방법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한번 나온 내용을 한번 좀 아까 전에 지금 클로드에서 설명했던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있나요? 굉장히 쉬운 용어로 웹사이트 자동 조작. 아까 전에는 뭐 AWS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 있다면 파일 관리, 파일이 읽기 가능한 거. 뭐야? 구글 드라이브하고 드롭박스도 돼? 얘는 진짜 거의 뭐 슬랙이나 이메일 등에서도 메시지도 보내준다네. 아까 전에 클로드 하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클로드 하면 완전히 다른데요. 뭔가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개발자들은 이해하기 쉽지만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좀 어려운 내용들을 다시 딥위키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쉽게끔 저렇게 그래서 여기서 또 더 질문을 계속 이어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이게 과연 내 도메인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냥 무작정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네? 라는 것들을 이제 분별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굉장한 시간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는 엄청 유용한 도구여서 아직 저 딥리키라는 저 마법의 키워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GitHub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다. 4060 회원님들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그쵸.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코드인데. 지금 대부분 그리고 저희 모임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4060이라고 해서 뭐 챗GPT 로그인하는 방법,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하는 방법, 뭐 제미나이 가입하는 방법 이런 거 다루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주시는데 저희가 자부하는 거는 대한민국 거의 상위 1% 수준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렇게 갈 게 아니었는데 저희도 되게 약간 이런 코드를 배우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이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딩 에이전트들의 성능이 너무 좋아지면서 여기 이런 그 세계에 발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가 그 세계에 빠져들면서 너무 신세계를 경험하면서 생산성이 너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저희 모임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다루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 딥 위키 요 키워드 나가면 다들 금방 찾겠는데요? 저게 그냥 단순히 요즘에 유튜브로 저희가 좀 약간
자극적인 콘텐츠 되게 많잖아요. 뭐 쇼츠 자동화해서 뭐 월 얼마 버는 거 약간 그 수준은 그거는 정말 이제 거의 확률이 낮은 게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이제 깃허브에 있는 굉장히 유용한 어떤 코드를 발굴해서 나만의 서비스를 만든다? 저는 굉장한 기회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런 뭐 유튜브 동영상 정보 가져오는 것도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죠? 기존의 4060 분들은 뭐 릴리즈나 아니면 남이 만든 서비스를 바탕으로 유튜브 링크 복사해서 그 서비스 가입해서 붙여놔서 그 서비스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우리가 요약을 했다면 저희는 이런 MCP를 가져다가 나만의 어떤 유튜브 요약 서비스를 만들어서 배포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얼마나 기회가 생긴 겁니까, 저희한테? 아, 맞습니다. 야, 이게 조금 전에 말이죠. 이랬던 화면이거든요. 이거 뭐 읽으라고 준 건가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전 세계에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데다가 별로 이렇게 읽고 싶지 않은 느낌이지만 뭔가 있다 그러니까 잠깐은 쳐다보지만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딥 위키라고 하는 걸 딱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쉬워진 거죠.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지금까지도 매직이었는데 더 매직을 한번 보여드리면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난리가 나지 않을까. 이거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네. 어떤 매직입니까? 이번에는 한번 저희가 그동안 또 클로드 코드를 좀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저 깃허브 링크를 한번 복사하신 다음에 요거를 예.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런 다음에 클로드 코드 저희가 이제 클로드 코드 한번 들어가는 것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터미널을 예. 사실 약간 설치 작업이 필요하긴 한데 설치 작업은 나중에 저희가 좀 한번 또 컨텐츠로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이미 설치되어 있던 가정 하에 설치 과정도 굉장히 이미 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어서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거기 조금만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클로드를 한번 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지금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C C L A A U D D E E 네, 클로드를 이렇게만 치시면은, 치면 되겠습니까? 네, 터미널에서 엔터를 치겠습니다. 네, 아마 이 터미널 환경도 어색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터미널은 이제 커맨드 시프트로 커맨드 시프트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커맨드 쉬프트를 누르시면 이제 맥 기준으로 윈도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시면은 저 기타 부분에 요 터미널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런치패드, 맥 기준으로 런치패드. 터미널을 누르시면 아까 전에 들어갈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다시 한번 터미널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네, 이런 화면이 저희가 이제 설치가 돼 있으면 이렇게 클로드라는 명령을 하시면은 이렇게 뭐 이런 안내 메시지가 뜨면서 이제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하니까 이제 1번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을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챗GPT는 다양한 이제 LLM 모델에 이제 흔히들 볼 수 있는 것처럼 명령창이 뜹니다. 저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어떤 개발적인 용어를 써야 됐다면 클로드 코드는 이제 자연어로 이제 쓸 수 있게 된 게 엄청난 혁신이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커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럼 저기다가 저희는 이제 깃허브 링크를 한번 좀 붙여넣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띄어쓰기 하신 다음에 예. 이거 설치해줘라고 한번 좀 명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만 씁니까? 네. 이거 설치해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치해줘. 네. 에러가 날 수도 있지만 한번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막 돌아가면서 참고로 이 클로드 코드는 뭐 클로드 API를 사용할 수도 있고 맥스 유저들은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뭔가를 이제 설치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해도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진행해도 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그래 진행해줘. 두 번째는 진행해줘. 근데 이거 묻지 마. 그냥 네가 설치할 때까지는 묻지 마. 라고 이제 하는 명령어고 3번은 이제 아니야 진행하지 마. 라고 이제 명령하는 건데 저희는 2번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라 하면 그냥 알아서. 네. 네가 알아서 설치할 때까지 물어보지 마라고 이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저 어썸 MCP 서버의 레포지터리를 바탕으로 그 필요한 설치 파일들 그런 관련된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내 컴퓨터에 이제 설치를 해줍니다. 벌써 이제 설치가 됐네요. 지금 이 MCP 서버 설치하는데 지금
몇 분 걸렸죠? 지금 뭐 2분 정도 네. 만에. 지금 저희가 설명하는데 한 2분 정도가 걸린 건데 직접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좀 한 1분도 안 걸리게끔 저희가 이게 이런 과정이 아니었으면 원래 몇 시간이 걸렸죠? 사실은 이게 깃허브, 깃 설치하고 또 클론 하려면요. 이게 뭐 어렵습니다. 네. 잘하는 분들은 사실 어렵지 않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 몇 시간. 네, 그때 한 3시간 정도 걸리셨다고 좀 솔직하게 이야기. 말씀드리면 3시간 정도 배우고 설치하고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 클로드 코드에는 기존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엄청난 매직을 좀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보물창고라는 깃허브에 링크 주소만 넣어도 얘가 그 깃허브에는 이게 왜 보물창고냐라고 그 준호쌤께서 얘기하신 이유가 설치 방법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얘가 클로드 코드가 웹 검색이 가능하니까 그 주소를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들을 싹 가져와서 지가 알아서 설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딸깍해서 MCP 서버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비개발자들도 충분히 개발자가 하는 것들을 이제 흉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진짜 바이브 코딩의 시대가 왔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만큼의 놀라운 임팩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덧붙여서 좀 준호쌤은 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조금 어색한 화면일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고 텍스트만 있고 그래픽도 없고.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저희가 웹사이트 상에서만 볼 수 있었던 클로드가 어떻게 보면 클로드라고 하는 어떤 뇌가 제 컴퓨터로 온 거거든요. 그런데 뇌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얘한테 어떤 깡통 로봇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뇌가 명령을 내리는 것을 쉽게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시작한 부분이 바로 VS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그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Your Code Editor Redefined with AI 라고 하는, 아마 이런 화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저거 커서 아니야? 저거 윈도서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저거 뭐 웹상에서 많이 봤는데 아시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보셨던 바로 그 코드 에딧 툴은요, 거의 대부분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소스를 가져다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포크라고 하는데요, 소스를 가져다가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쓴 겁니다. 그럼 커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져다가 거기에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를 아주 치밀하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있어도 코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잠깐 새로운 화면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배우는 날이 아니고 이런 화면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문서 작업이나 하고 뭔가 타이핑을 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VS 코드를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VS 코드를 약간 깡통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깡통 로봇을 가지고도 기존의 개발자들은 컴퓨터랑 대화를 정말 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랑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의 문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그 문법을 배우지 않았고 또 컴퓨터랑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개발자들이나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허미님께서 보여주셨던 클로드 코드를 저희가 터미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치했잖아요. 근데 지금 VS 코드에도 터미널을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요 위에 터미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new 하게 되면 짠 하고 나타납니다. 바로 이게 아까 전에, 왜냐하면 이걸 배우고 싶은데 너무 말이 어려워서 못 배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포커스가 4060이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터미널을 눌렀을 때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얘입니다. 따라서 얘가 좋은 이유는 그냥 이 툴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얘는 그냥 깡통 로봇이죠. 이렇게 타이핑이나 하고 그 다음에 뭐 버튼이나 한번 눌러보는 정도겠지만, 자, 이 깡통 로봇에 만약에 클로드 뇌가 장착이 된다면 어떤 느낌이냐? 바로 아이언맨과 자비스의 관계인 거죠. 아이언맨의 그 갑옷은 사실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자비스가 날아가게 만들고 파워업을 시켜주는 거죠. 바로 지금 아이언맨의 옷에 자비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허민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1번을 눌러서 클로드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짝 하고 지금 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언맨에 자비스가 들어간 거고요. 지금 아까 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없었지만 지금 자비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조그만 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클로드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클로드라고 하는 것도 모델이 되게 많다 보니까 뇌를 갈아 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어렵지만 한번 참아 보실까요? 제가 오늘 많은 얘기는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슬래시를 한번 누르고 모델이라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로드 3.7이라는 뇌를 쓸 수도 있고요. 클로드 소넷 4라고 하는 지금 핫한 거 있죠. 얘를 쓸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뇌를 이렇게 갈아 낄 수도 있는 거죠. 자비스가 좀 더 똑똑한 자비스가 있는 거고 덜 똑똑한 자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똑똑한 자비스를 쓸 수 있지만 똑똑한 자비스를 쓰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쓰다 보면 좀 쉬었다 써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우선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쓰는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깃허브 부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또 더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서 내 생각을 한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도 뭐 무슨 코드를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한번 나만의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뭐 랜딩 페이지나 프로필 링크 만드는데 나도 좀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클로드 코드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도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얘가 알아듣는 단어를 써주는 게 좋은데 요즘에 웹페이지를 만들 때 딱 3개의 파일이 기본이 돼요. 그 파일의 이름이 뭐냐면 HTML이라는 파일하고요, CSS라는 파일하고 자바스크립트라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청취자분들께서 만약에 뭔가 웹에다가 뭘 올려놓겠다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저 3개 파일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 3개의 파일이 아니라 1개의 파일도 사실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클로드 코드한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고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저 단어를 딱 치고 기본적인 이 3개의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 황당한 질문입니다.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얘기고요. 이게 그거예요. index.html 파일. 어떻게 HTML 파일 만들래? 응. 그냥 버튼 한번 눌렀더니 HTML 파일이 나왔고요. CSS 파일도 만들었는데 어때? Yes.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어때? Yes. 끝났습니다. 사실은 개발자들이 보면 되게 우습겠지만요. 클로드 코드는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한다 안 한다는 그냥 선택의 문제지만 처음 접근하시는 분은 이걸 써야 할 필요가 없으면 사실 아예 이걸 쓸 일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아무것도 없는 깡통 로봇 안에 그냥 클로드 코드만 들어왔는데 저런 파일이 저렇게 뚝딱 만들어졌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들었다 그러는데 어떤 화면이 좀 보자. 이거를 사실은 고민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라면 그냥 HTML 파일이 보여주는 거니까
얘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하겠죠. 저라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이 제가 지금 한 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면 클로드 코드는 지금 잘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쳐야 되겠죠. 4060 세대를 위한 플랫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실행 화면을 보고 싶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건 준비된 건 아닌데요. 정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사실 실행 화면을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얘가 제대로 알아들을까 했는데 어쨌든 뭐 보여달라는 거 보여줘 볼게 라고 하고 1번 눌러볼게요. 아까 전에 그 프리뷰 보여줬던 거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보기 좋게 볼 수 있느냐의 문제겠지. 야, 그래서 이런 걱정도 별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워낙 바이브 코딩으로 이제 웹페이지 만드는 거, 랜딩 페이지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지금 핫한데 저희도 좀 간단하게 제가 좀 클로드 코드가 한번 모델을 좀 바꿔서 소넷 4를 한번 좀 선택해 봐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뭐 안 자, 나올 수도 그러면 있는데 말씀을 듣고 2번 소넷 한번 단계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자비스 중에 좀 똑똑한 자비스 한번 데리고 오도록 장착시켰습니다. 여기서 한번 저희가 4060 세대를 위한 어떤 저희가 멤버십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분들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도메인을 바탕으로 거기서 이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할까? 요건 한번 네. 살짝 좀 한번 그 바이브 코딩 한번 힌트를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4060 세대를 위한 교육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 네, 이렇게 해볼게요. 감각적인 디자인의 랜딩 페이지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좀 한번 명령을 뭐 거의 한 것도 없는데요? 네. 사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이게 결과물을 한번 좀 이따 한번 보시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지금? 네. 자, 지금 한글로 썼습니다. 심지어. 사실 네. 원래 제대로 할 때는 또 영어로 하긴 하는데 그죠? 네네. 자, 그러면 눌러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네. 그냥 지금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클로드 네. 소넷 4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고급형 뇌를 썼고요. 누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바뀔까요? 그럼 얘가 좀 디자인부터 시작하네요. 아까랑은 좀 다르네요. 네. 오, 저게 좀 오. 클로드 코드의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뭔가 태스크를 줬을 때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될지 그냥 얘가 무작위로 했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어떤 단계를 저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봐줘.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디자인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 단계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아예 그냥 딱 먼저 구조로 딱 만들어서 HTML 먼저 큰 구조 잡고 CSS 감각적인 디자인 꾸민 다음에 거기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살을 바르는 이제 인터랙티브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또 보면은 이제 HTML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네요. 한번 2번을 한번 눌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전에 살짝 한번 또 모르시는 이 위에 있는 화면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diff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랬던 게 이렇게 바뀌었어, 뭐 이런 겁니다. 이 왼쪽 화면이 이렇게 추가가 돼서 겁나 멋있어졌어. 알고 있어? 이렇게 차이점을 알고 있어? 라는 표시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묻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해. 2번 한번 눌러주세요. 2번을 누르거나 Shift 탭을 누르거나 그죠? 2번을 누르겠습니다. 갑자기 뭐가 확 늘었는데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코드 짜져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진짜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게 지금 이쪽인데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몇 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얘가 이제 또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감각적인 저런 키워드를 잘 캐치를 해서 좀 그냥 밋밋한 어떤 디자인의 랜딩 페이지가 아니라 좀 더 그렇게 좀 세련된 어떤 이미지의 랜딩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저기 울트라 스트리밍까지 붙었습니다. 아까는 디자인이라고 써있더니 지금은 또 갑자기 러닝이라고 또 뭘 또 교육 플랫폼을 캐치를 해서 이제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홈페이지 만드는 것만 해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최소한 1,000만 원에서 한 2, 3천만 원까지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 여러 명이 붙어서 한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까지 좀 작업 시간을 둬서 비용을 꽤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야에 있었어가지고 저는 홈페이지 만드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지 좀 알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저런 거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걸 혼자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저렇게 AI로 그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클로드 코드를 발견하고 나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장님이 눈을 떴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기적을 좀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보면 또 뭔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 완성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걸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걸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한번. 그러면 좀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까 제가 어려워하니까 지가 알아서 그냥 바로 넘어간 것 같거든요. 네. 해볼까요? 바로? 네, 한번. 와. 이거 무슨 소리야? 한번 스크롤 한번 내려봐 주시겠어요? 와, 너무. 잠깐만요. 예. 이거 지금 동그라미가 지금 약간씩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세요? 나 지금 웃겨가지고. 예. 한번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잠깐만요. 와, 우와, 저렇게 움직입니다. 저희 사이트보다 더 괜찮은데요? 와, 친근한 커뮤니티. 복잡한 이노시. 예, 한번 좀 더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인기 강의에는 뭐 이런 것도 있다. 저기서 지금 이미지가 안 들어가져 있잖아요. 한번 저희 이따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선 한번 그것도 명령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려봐 주세요. 지금. 수강생 후기까지. 놀래가지고. 예. 디자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예. 무료 체험 시작하기. 예. 저는 굉장히 그럴싸한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버튼들도 다 작동을 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한번 저기 가보면은 한번 또 매직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번 위로 한 번만 더 올라가 주세요. 예, 아까 전에 인기 강의 한 번만 가주신 다음에 저기서 거기 부분을 맥 기준입니다. 커맨드, 컨트롤, 시프트 4를 한번 눌러봐 주세요. 시프트 4. 커맨드, 컨트롤, 시프트 4. 이게 제가 키가 바뀌셨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캡처 프로그램 쓰시는 거 있으시면은 아무거나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캡처 프로그램으로 한번 저 영역을 한번 캡처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캡처를 해주신 다음에 그럼 이거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자, 아마 이거 저장이 잘 됐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VS 코드로 가셨죠? 여기 왔습니다. VS 코드에 그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셔도 되고요. 그 파일이 저장된 곳으로 가신 다음에 바탕화면에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맥 기준으로 옵션 버튼을 누르시면 옵션을 누르겠습니다. 아마 윈도우는 Alt일 겁니다. 옵션을 눌렀더니 이런 표시가 나와요. 그러면은 저기 원래 카피 자리였던 부분에 경로를 복사할 수 있는 경로를 복사할 수 있는데 저걸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경로가 복사된 겁니다. 다시 저 클로드 코드로 가셔서 붙여넣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럼 이미지가 얘가 이제 멀티모달 기능이 이 클로드 안에 있어서 이미지 인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전에 그 페이지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스마트폰 기초, 디지털 금융, 건강관리에 위에 어울리는 그림이 들어가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저희 스마트폰 기초, 디지털 금융, 건강관리 이거 한번 다시 클로드 코드로 가볼게요. 얘는 이미지를 읽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초, 디지털 금융, 건강관리에 해당하는 어울리는 그림을 삽입해줘 라고 한번 명령을 해볼게요. 어울리는 그림을 삽입해줘. 그런 다음에 엔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예전에는 저 코드를 읽고선 그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개발자가 그 해당하는 이미지를 이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그냥 딸깍 그 화면을 복사해서 수정해달라고 내가 그냥 자연어로 이렇게 명령을 어떤 코드를 복사해서 그 부분 수정해달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캡처해서 이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개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정보만 줬네요.
딴 것도 안 주고 그냥. 네. 벌써 했다고 그러는데? 아이콘을 추가했다라고 했는데 화면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새로 고침을 한번 새로 해보도록. 고치면 되겠죠. 저런 게 들어갔네요. 예. 여기까지 하는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저희가 그냥 다이렉트 했으면 한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바이브 코딩의 세계가. 예. 이 정도는 진짜 4060도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다 된다고 봐요. 왜냐면 네. 지금 문단을 쓴 적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정말 바이브 코딩의 진수죠. 생각나는 대로 느낌대로 물어봤고 직관적으로 물어봤고 대답을 했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야 저거 다 커서해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커서는 엔트로픽의 뇌를 가져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픈 AI사의 뇌를 가져다 쓰는데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코드인데 얘는 그냥 그 엔트로피 회사에서 그런 기능을 클로드 코드에 그냥 다 넣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바탕에 보이는 이게 그 VS 코드가 아니라 클로드 상황에서 이제 커서 상황에서도요 당연히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엄청났던 곳에도 얘가 들어가서 또 도와주러 들어가고 또 다른 곳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콘으로 바꿔본 것까지 한번 해봤는데 저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넣어서 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좀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캡처를 한 다음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내가 정말 감으로 바이브 코딩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걸 좀 한번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어떤 뭐 커서나 아니면 뭐 레플릿이라던가 뭐 다양한 뭐 요즘에 바이브 코딩이 가능한 툴들이 있는데 클로드 코드가 약간 디자인적으로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요청한 대로 구현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또 명령하는 거에 따라서 좀 약간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굉장히 저희가 올해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좀 배워 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아마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와주셔서 또 이런 사실 VS 코드를 또 인도해 주신 분이시기도 하셔. 저도 저 VS 코드를 제가 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준의 VS 코드를 한다고요?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이거를 얘기하자마자 또 클로드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VS 코드에 클로드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을 열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개발한 환경도 많이 변화될 거라는 좀 예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눴던 내용이 굉장히 좀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려운 내용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누면서 왜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냐?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정도로 저희는 뭘 해야 될지 기획만 있다면 정말 얘한테 그냥 명령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뭐 웹페이지나 아니면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유심히 이런 바이브 코딩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진행해 보시면 엄청난 좀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이야기 드리고 저희가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접하지 못했던 VS 코드, GitHub, 뭐 클로드 코드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